네, 반갑습니다. H2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신입니다. 예, 오늘 이 좀 짧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제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 얘기하면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를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얘기와 함께 또 많이 화두되고 있는 것, 과연 어떤 식으로 화석 연료를 저희가 줄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새로운 종류의 발전소,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4개의 대표적인 전원 믹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LNG 가스 발전,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를 시키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줄이고 있고요. 석탄 화력이나 LNG 가스 발전도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감소를 시킬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LNG 가스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 때문에 한시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감소시키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저희한테 남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되겠는데, 과연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을 해서 에너지의 전원 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그게 과연 또 저희가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면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여기에 그 미국의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텍사스에서 겨울에 정전이 한번 발생을 굉장히 대규모로 했었고요. 이번 2월 달에 무려 450만 명의 집과 비즈니스의 정전이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도 모 대기업의 반도체 공장이 텍사스에서 중단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저희한테는 많이 뉴스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지난 여름 8월 달에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베이 에어리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2, 3일 정도 순환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정전이 발생한 두 미국의 주요 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두 개의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태양광 발전이 캘리포니아에 뭐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좀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화석 연료인 LNG 가스 발전소의 사용량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LNG 가스의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하고 변동성을 극복하고, 또 석탄 화력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가용 발전 솔루션이 LNG 가스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원 체계를 보면 좀 굉장히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전기가 이제 밤에 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밤에 남는 전기도 물론 있지만, 요즘에는 밤에 남는 전기보다 오히려 낮에 남는 전기가 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낮에 남는 전기라는 거는 바로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태양광 에너지가 이렇게 지금 그래프의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 디맨드, 수요보다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점점 더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리뉴어블 에너지의 이제 커테일먼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뉴어블 에너지가 버려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그 수요보다 발전량이 많아서, 신재생 에너지는 저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보다 발전량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버려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수요는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된 에너지를
저쪽으로 보낼 수 없는, 즉 송배 전망이 꽉 차서 그 트래픽이 걸려서 저희가 그 에너지를 보낼 수 없는 그 두 번째가 이제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낮에 태양광 발전이 많이 된 것들은 그런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버려지게 되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피크 로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전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LNG 가스 발전을 많이 돌려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 즉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보급을 해야겠는데, 보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송배 전망에 대한 이 트래픽 이슈, 두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즉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이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저희가 줄여서 VRF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VRFB라고 하는 대용량의 2차 전지를 이용해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 또는 LNG 가스 발전소의 그 발전소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VRFB라고 하는 대용량의 2차 전지 또는 뭐 배터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여기에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추려서 보면은, 먼저 배터리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있겠는데, 리튬이온 전지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많이 설치가 됐는데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전체적인 산업이 많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는 물을 베이스로 한 전해액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VRFB의 메인 타겟 시장은 석탄 화력 또는 LNG 가스 발전과 같은 대용량의 유틸리티급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는 발전소급으로 스케일을 업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스케일업이 용이한 대용량의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2차 전지 중에 가장 긴 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 20년 미만 사이클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뭐 20년, 25년, 30년 정도의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라이프 타임과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상용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이제 수명이 길다 보니까 특히 그 유틸리티 사업자, 발전 사업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LCOE, 레벨라이즈드 코스트 오브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뭐 균등화 발전 비용, 뭐 라이프타임 총 수명 주기 비용, 실제로 1kWh의 에너지를 저희가 발전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었냐를 얘기하는 이 LCOE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희 제 회사의 기술 또 이 플로우 배터리를 이용한 발전소에 대한 성장성 등을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까지 뭐 국내에 있는 유수의 벤처 캐피탈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17억의 벤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특히 올해 3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그 최근의 시리즈 B 펀딩에서만 167억의 펀딩을 유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금년도에 진행된 그 펀드 라운드에서는 소셜 벤처를 위한 임팩트 펀드에서 대거 참여를 했다는 것이 이번에 그 기후 변화에 과연 이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를 이용한 발전소가 얼마나 기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좋은 그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리뉴어블 에너지의 커테일먼트 이슈, 그 다음에 LNG 가스 발전소의 사용량이 증가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좀 그래프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아까 그 리뉴어블 에너지의 커테일먼트,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신재생 에너지가 과도하게 많이 발전된 에너지 양 또는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이 돼서 필요한 곳이 있지만 송배 전망의 트래픽으로 인해서 보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졌던 그 리뉴어블 에너지를 이 대용량의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 발전소에 저장을 했다가 이거를 오전과 오후에 피크 시간대에 보냄으로써 기존의 LNG 가스 발전이 담당했던 그러한 그 피크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리뉴어블 에너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더불어서 LNG 가스 발전소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나딘 플로우 배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국내에 설치된 그 바나딘 플로우 배터리 메가와트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우리나라 그 5개 발전 공기업 중에 하나인 동서발전의 울산 화력발전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태양광 플러스 ESS에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ESS 사이트가 약 한 1,500개 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리튬 배터리가 아닌 유일한 그 태양광 플러스 ESS 사이트가 바로 이 동서발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이 그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된 그런 그 플로우 배터리 방식의 어떤 소규모의 발전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울산 화력발전소의 발전원으로서 여기 지금 뒤쪽에 보이시는 동그란 통이 그 중유 저장 탱크인데,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인화성 물질 주변에 설치할 수 없는 데 비해서 이 플로우 배터리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중유 저장 탱크 가운데 센터에 이렇게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바나딘 플로우 배터리를 이용한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장은 이 리뉴어블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빠르게 보급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미국의 아까 맨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뉴어블 에너지가 가장 많은 두 스테이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미국 최대 규모의 플로우 배터리 방식의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내년부터 추진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거를 필두로 해서 그러한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굉장히 거대하게 형성이 되는 대용량의 에너지 저장 장치, 아까 말씀드린 리뉴어블 에너지와 매칭을 해서 리뉴어블 에너지의 커테일먼트 되는 것, 또는 송배 전망의 이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저희 그 회사에 대해서 또 시장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